미국의 방송 여러분, 하소 여러분. 생방송 애국 전선. 총 어깨 메고 피 가슴에 뛴다. 우리는 큰 뜻 품은 한국의 혁명 청년들. 민족의 자유를 쟁취하려고 원수회를 때려 부시려 희생적 결심을. 이 프로그램은 방송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하지 않습니다. 방송을 아껴주시는 애청자 여러분, 드디어 새침하고 도도한 그녀 민영이 폰이 개설됐습니다. 애국전선을 비롯해 민중예술이 다양한 방송들에 대한 의견이나 응원 멘트를 민영이에게 보내주세요. 010-2827-7171 010-2827-7171 카톡 아이디는 민영이야 MIN02YA 민영이야입니다. 각하와 그네 언니에겐 까칠해도 애청자 여러분께는 더없이 다정한 민영이가 다양한 이벤트 및 방송 정보 소개는 물론 때때로 달콤한 음성 메시지도 전송합니다. 010-2827-7171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10월 21일 저녁 6명의 애국 독수리가 지키는 여기는 생방송 애국전선 시즌4 임시정부 죽은 교육의 사회 편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죽은 교육의 사회가 무슨 패러디인지 다들 아시겠지? 아니 오래된 영화라. 네, 캡틴 오마이 캡틴. 못 보셨을 수도 있어요. 네, 죽은 시윈의 사회라는 영화도 있고 책도 있고 뭐 이렇죠. 그 조그만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이 영화가 개봉을 했어요. 저도 이제 뭐 나름 전교조 세대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제가 90학번이니까 89년도에 이제 한참 싸움이 벌어졌는데 고3 때 저희 학교에서도 싸움이 벌어져가지고 난리가 났구나. 네, 운동장 나가서 이렇게 시위하다가 뒤지게 맞을 뻔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고 이제 대학에 가서 좀 자유로워졌어요. 영화를 보러 갔는데 그 죽은 시인의 사회 영화를 했어요. 영화를 보고 있는데 이제 그 동기생들 그 90학번들이죠. 쭉 몰려가가지고 영화를 보는데 뭐 다들 이렇게 눈물을 흘리더라. 학창 시절 생각나는 거지. 선생님들도 생각이 나고. 그렇구나. 그 조그만 아저씨 이름이 뭐죠? 주인공? 로빈 윌리엄스. 맞아요. 그 책상 위에 올라가던 그 네, 거기서 이제 그 유명한 연령대가 조금 모자라신 청취자분들을 한번 검색해서 보십시오. 죽은 시인의 사회. 근데 이게 너무너무 좋았어요. 이게 뭐 20년이 더 된 영화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이제 그동안 세월이 많이 변했고 뭐 아주 오래된 얘기일 것 같은데 이 얘기가 지금 가슴에 와닿는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는 것. 선생님들이 또 한 번 벼랑 끝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주 중요한 분을 모셨어요. 전직 전교조 위원장님이신 이수호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고맙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참 이렇게 좋은 일 있을 때 이게 좀 모시고 했어야 되는데 이렇게 힘드실 때 나오시게 해서 마음이 참 무거우실 것 같아요. 예. 참. 네. 지금 현재 정교조가 법의 노조가 될 위기에 놓여 있는 상황이고요. 23일까지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예, 정부의 고지가 23일까지 해고자를 내쫓도록 하는 규약을 개정하지 않으면 노조로 인정하지 않겠다. 이게 뭐 시행령이 어디 있다고 해서 정말 참 천박하기 이럴 데가 없는 거죠. 정말 지저분해서 이런 식으로밖에 못하는가. 그렇죠. 정말 좀 너무 품위가 없어서 밥맛이 없습니다, 실제. 뭔가 좀 이게 뭔가 좀 그래도 그럴듯해야 대응도 좀 하는데. 지난주에 이제 총투표를 하신 거잖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그래서 우리 뭐 다 지금 걱정을 했는데 후배들이 정말 나도 놀랐어요. 그렇게까지. 그래서 81%가 투표를 했던 것도 대단하고요. 81%. 수업해가면서. 그리고 69%가 찬성을 했으니까 3분의 2가 훌쩍 넘은 거죠. 뭐 아마 이런 일이 뭐 정교조뿐만 아니라 우리 그 노동조합 역사상에도 드문 일입니다. 굉장히
네, 놀라운 일인 것 같아요. 선생님들이 사실. 그럼 찬성을 하셨다는 거는 우리 법의 노조 됩시다 이걸 찬성. 법의 노조 됩시다가 아니고 박근혜 정권의 그 부당한 처사, 규약 시정 명령을 우리는 거부하겠다. 거부할 거냐 수용할 거냐 이렇게 물었거든요. 그걸 거부하겠다라고 해서 그렇게 나온 거지. 그게 뭐 법의 노조하고 상관없습니다. 지금 유추해서 그렇게 되면 결국 법의 노조로 갈 가능성이 높다 이런 거지. 결과적으로. 그게 지금 뭐 법의 노조로 당연히 간다 이런 것도 아니에요.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그 잘못된 어마어마한 공이 우리를 그냥 철퇴처럼 내리치려던 그걸 우리가 힘을 모아가지고 다시 박근혜한테 휙 던진 거예요. 이제 진짜 국제사회에서 그렇게 사회가 좋아하는 글로벌 스탠다드에 따라서 이제 자기들이 결정을 해야 돼요. 그게 뭐 법의 노조를 할 수도 있겠죠. 그 시행령 아무것도 아닌 법령 이하의 그걸 가지고 헌법은 둘째치고라도 꼭 법으로 따진다 하더라도 그 하여간 뭐 이제 자기들이 해야 되는데 정말 법의 노조로까지 우리를 법의 태도를 쫓아낸다면 우리 사회는 아까 뭐 얘기한 것도 그렇게 저질인 사회로 갈 수밖에 없고 결국 그건 박근혜 정권이 부메랑으로 맞을 수밖에 없는 국민들의 세상 뭐 이렇게 저는 봅니다. 아이집 교사가 몇 분이신가요? 9명. 9분. 9분. 조합원은 지금 6만 명 정도. 네. 근데 참 이게 놀라운 것이요. 만약에 한 반 정도 아슬아슬하게 돼서 이제 거부하게 됐다면 약간 좀 서로 민망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이었을 텐데요. 이게 뭐 70% 가까이가 이렇게 거부를 확실하게 해주셨기 때문에 정교조 스스로도 굉장히 좀 동력이 됐을 것 같고요. 그래서 완전히 저희들은 심기일전하는 다시 힘을 모으는 그런 계기가 됐죠. 정교조의 그 힘은 처음부터 그 단결이었습니다. 이번에도 그 수용할 것이냐 말 것을 가지고 분야별로, 그러니까 학교별로죠. 치열한 토론을 했어요. 그래서 그 결과로 이렇게 나온 거거든요. 토론은 치열하게 하되 결정되면 모두 이제 수용하고 따르는 그런 좋은 전통이 있어서 이번에도 저도 뭐 뒤에 그 교사 결의 대회 같이 가서 했습니다. 지난 주말에 있었죠. 오히려 정말 이거 어쩔 수 없다. 이걸 좀 수용하고라도 좀 길게 가자라고 염려했던 이런 분들이 오히려 더 많이 참여하고 해서 결정됐으니까 우리 같이 힘을 모으자. 가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정교조에게 오히려 좋은 기회가 아닌가. 그동안 좀 힘이 빠져 있었습니다, 사실. 너무 힘들고 그래서. 그런데 박근혜가 도와줘가지고. 선생님 무시무시하시네요. 이렇게 온화하신 얼굴로. 웃으시면서. 사과라도 한 박스 보내줘야 돼. 정교조가 아마 이게 되살아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저는 정교조뿐만 아니고 이런 게 기폭제가 돼서 노동운동이 그동안 이명박 이치하 이후에 뭐 너무 당했잖아요. 그렇죠. 반야 폐지에다가 뭐 말할 수 없는 그런 그 탄압이었는데 오히려 한번 반격할 수 있는 그런 계기도 될 수 있겠다 이런 느낌입니다. 근데 실제로 그 노조 운동, 뭐 교직원 노조, 전교조뿐만 아니라 실제 노조의 그 조합원 자격, 해고자의 조합원 자격이 많이 문제가 돼서 이명박 정부 때부터 조합원들을 노조원 자격에서 해제해야만 그렇죠. 인정하겠다라고 했었던 게 많은데 신문 기사를 보니까 ILO 세계 노동기구에서 대한민국 정부에 13차례 정도 노조 그 해고자의 노조원 신분을 유지하는 것이 맞다라는 공문을 보내왔다고 하더라고요. 네, 국제적인 기준이 그런 거. 그럼요.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죠. 노조원의 자격은 그 노조가 결정하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노조의 생명은 자주성이잖아요. 자기들이 알아서 하면 되는 거예요. 그걸 뭐 누가 하라 말아라. 특히 그 정부 권력이 개입할 게 아니죠. 그게 이제 소위 일반적인 건데 뭐 우리나라가 독특하니까 뭐 그렇다 치더라도 대통령이 독특한 거죠. 그거 다 분단을 핑계대고 하는데 정말 참 비열해요. 이게 쉽게 말하면 이제 개모임에 뭐 백삼동 아줌마는 오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정부가. ILO뿐만 아니고 OECD, OECD 그 노동사회 그 분야가 있는데 튜악이라고 그쪽에서도 끊임없이 권고하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고 있고. 심지어 우리나라의 인권위원회도 이건 아니다. 이렇게
권고하고 한 사항인데 그게 그러니까 뭐 10년부터 이제 이명박 정권 들어서면서 이제 그 규약 지정 명령을 이제 내려왔어요. 네. 그런데 뭐 어떻든 밀고 땡기고 하면서 지금까지 온 거예요. 그 이명박 때는 그 협박만 한 거죠. 그래도 하도 그러니까 참아하진 못하고. 자기네가 생각해도 좀 말이 안 되니까. 말이 안 되니까. 근데 아니나 다를까 박근혜 보자마자 말 안 되는 것 따위. 역시 기춘 오빠. 다르다. 그러면 이게 실제적으로 해고 노조원에 대한 조합원자격 유지가 그 현행 노동법상의 위법인가요? 아니죠. 현행 노동법상으로는 헌법상으로는 아무 상관이 없는데 소위 정교조를 규정하는 교원노조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거가 이제 아시는 대로 1990년이죠. 1999년이네요. 네네. 그때 이제 우리 IMF 사태 네. 그때 만들어지면서 아주 나쁘게 만들어진 거예요. 거기에 현직 교원만 자격을 주도록 그렇게 이제 상위법인 노동법이나 또는 헌법의 정신에 어긋나게 그렇게 만든 거죠. 특별법을 만들면서. 그래서 그거에 해당이 된다는 거. 거기에 따른 시행령. 요거 가지고 따지는데 시행령 가지고 지금 이걸 문제 삼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그 모법이나 헌법의 정신에 위배되기 때문에 이건 그 위헌적 요소도 많다. 상위법에 위배되면 일단 기본적으로 그 원천 무효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헌법소원 제기를 하고 지금 법적 대응을 하고 있죠. 정교조가. 재판도 좀 길게 갈 재판인데요. 뭐 이런 경우 같으면. 그럼 뭐 또 이 재판부를 박근혜 정권이 장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렵긴 하겠죠. 그래도 이제 법적 절차를 들어가는 거죠. 네. 사실 이소 선생님께서는 전교조 이제 초대 사무국장 역임하셨던 거죠. 결성할 때. 전교조가 사실은 법의 노조로 시작을 했던 거죠. 엄밀하게 얘기를 하자면. 그렇죠. 물론이지. 그때는 이 교사나 공무원이 노동조합을 결성할 수 없도록 돼 있었는데 우리도 노동자고 노동자면 누구나 노동조합을 결성할 수 있어야 되는 헌법 정신 또 국제적인 이런 것들 가지고 우리가 과감하게 출범을 한 거죠. 언제부터 노태우 대통령 때? 그렇죠. 노태우 대통령 때였고 1987년 이제 그 대항쟁을 겪으면서 우리나라가 민주화되고 88년에 헌법이 개정되고 이러면서 이제 그런 우리가 힘을 받은 거죠. 그런 교육 운동은 그 전부터 있었는데 그러면서 이제 89년에 치열하게 토론을 했습니다. 우리도 이걸 어떻게 할 건가. 그런데 그 당시에 전국 교사 협의회라는 이름으로 이미 단체죠. 전교 협의였죠 그때. 교육법, 교육이 굉장히 악법이었습니다. 교육악법 개정 투쟁을 정말 어마어마하게 모여서 했는데도 안 되는 거예요. 교섭력도 없고 아무것도 안 되는 거죠. 교섭력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걸로는 안 된다. 그리고 우리 분명히 노동자고 단결의 질을 높이고 해서 제대로 하자. 해서 이제 노동조합을 결성을 한 거죠. 89년. 89년 5월 28일입니다. 5월 28일. 네. 근데 그때는 이제 정부에서 인정은 못 받은 상태였기 때문에 탄압이 굉장히 심하셨다고. 어마어마했죠. 그래서 그때 우리가 너무 정면 돌파를 하느라고 좀 피해를 많이 입었습니다. 사실 그 명단을 공개만 안 했어도 되는데 처음에 이제 조합원 명단을 신문에다 그냥 공개를 해버렸어요. 와. 그럼 조전혁 의원이 하는 거 아니야? 셀프 공개를 하시고. 저런. 그러니까 색출해야 된다고. 색출할 필요도 없지. 다 나와요. 명단을 까주셨는데 공안당국, 학교, 교장, 교감, 일가 친척, 다 달라들어서 이제 탈퇴. 어마어마한 탈퇴 강요를 당하고, 심지어 칼을 들고 찾아오고, 생각을 해보세요. 참, 직장이라고 겨우겨우 했는데, 그리고 다 젊은 교사들이었어요. 보통 심지어 그때 3월에 발령받고, 5월이니까 2달, 3달 만에 다시 해직된 이런 그러니까 그 부모. 그러니까 2달 만에 가입을 하셨다가. 그 부모가 오직하겠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또 탈퇴를 많이 했어요. 예. 난 그냥 이름 빼면 되는 거, 뭐 탈퇴고 뭐지. 안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만 하면 되는데. 예. 그래 놓고는 또 가책이 되고. 예. 또 탈퇴 무효 선언을 하고. 그러면서 그해 여름에 끝까지 버틴 게 이제 1527명이라고 이제 통계상으로 나와 있는데. 1527. 예. 그리고 사립학교까지 합치고 다 합치면 한 2,000명 정도 되는데 그때 일괄적으로 가입했다가 탈퇴 안 한 선생님이 1527명. 그래서 일시에 해고를 당하는 거죠. 1500. 노조원이 1,500명이 있었는데. 아니죠. 훨씬 더 많았는데. 많았는데 탈퇴를 하신 분들. 그렇죠. 막 탈퇴하고 남으신 분이. 끝까지 남은 사람이. 저는 그냥 해직돼. 저는 다 그냥 목을 다 잘라버린. 근데 제가 이게 그냥 자료 사진 같은 걸로 본 게 흑백 사진에 선생님들이 이렇게 막 포승줄 같은 데 매여서 끌려가고 뭐 이런 사진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게 정말, 저도 그 사진 기억하는 데 유명한 사진인데요. 그게 5월 28일 우리 결성대회를 하는데 5월 27일 날 한양대학교에서 전야제를 시도를 했어요. 예. 그래서 선생님들이 그 광장에 다 모인 거예요. 그런데 경찰들, 뭐 하여간 공안 세력, 뭐 교장, 교감, 장학사 다 와서 이제 다 끌어내고 한 선생 한 사람에 뭐 여러 명 붙어서 다 끌어내가지고는 운동장 앉히고 그걸 이제 줄을 쭉 세워가지고 그 앞사람 이렇게 어깨를 잡거나 허리를 잡게 해서 뭐 이게 차를 태우는 그게 이제 그때가 저녁 무렵이었어요. 해는 그 사진 저도 그 사진 보고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이런 게 막 올라오는데 선생님들을 세상에 학생들 우리가 교사도 노동자가 아니니까 당신들이 왜 노동자죠? 당신들은 뭐 군사부 일체가 어떻고 조선시대도 아니고 아버지 같은 존재고 이러는데 아버지가 어디 있어요? 잡아갈 때는 참 자범이죠. 참 악랄한 게. 그러니까 스승의 그 그림자도 밟으면 안 된다 옛날에 이런 말 많았잖아요. 참 악랄한 게. 그림자는 안 밟고 그냥 포승줄에 밟는 거지. 그런데 굴비 엮듯이 그러니까요. 그 사진을 남기려는 거죠, 그게. 그러니까 사진을 남기고 언론에 보도를 하려고 그 장면은 이 사람들은 아주 범죄자고 악랄한 범죄자다 이렇게 낙인을 찍으려고 뭐 그런 수단을 잠깐 쓰는 것 같아요, 역사상으로도. 근데 선생님 아까 그 명단 공개 때문에 상당히 이제 피해를 많이 보게 된 것 같은데 그 명단을 왜 공개하신 겁니까? 아니 아까 우리는 항상 정면 돌파했어요. 우리는 옳다. 우리는 당당하다. 우리가 가는 길이 맞다. 이거밖에 모르는 거예요. 이번 역시 선생님들다운 순수함. 이번도 보면 그런 이번도 너무 정면 돌파했다. 정말 조금만 생각하는 사람은 이거 좀 해서 그냥 9명 이러나 저러나 우리가 또 돌보고 우리가 다 하고 할 텐데 어떻든 유지하면서 싸워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그 여론도 많았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합리적이에요. 그러니까 현실론으로 보면은 9분을 어떻게 좀 이렇게 하는 대신 6만 명의 조합원이 합법적 지위를 갖는 게 상당히 현실적으로 유리한데 지금 뭐 어마어마합니다. 77명 전부 이제 파견 교사들 다 복귀시켜야죠. 노조 전임자들이요. 그리고 사무실 다 내줘야죠. 뭐 등등 지금 불이익이 지금 기다리는 게 어마어마해요. 조합비 안 떼주죠. 지금 그런데도 가보자. 이제 우리 선생님들 전교조 이 꼴통 교사들 좋은 꼴통들은 그냥 정면 돌파.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 아니 역사와 전통이 있는 정면 돌파 정신이군요. 그때 그 해고되신 1,527분 선생님들이 그 나중에 복직이 되잖아요. 전부 다 되셨나요? 다 됐죠. 5년 만에 1차 복직. 5년? 5년 만에 1차 복직해서 대부분 들어가고 조직적으로 이제 남기고 또 도저히 못 들어가겠다 해서 남은 사람하고 한참 이제 정교조가 그 뒤에 이제 DJ 정권 들어서고 이러면서 조금 이제 민주화되면서 정교조 이름으로 잘린 교사들은 다 복직을 했죠. 정교조가 확인해 줬어요. 이 사람은 정교조 교사. 그러면 복직. 그래서 뭐 이렇게 저렇게 해직된 사람이 와서 나도 그때 뭐 정교조 때문에 했다고 확인 좀 해달라고 이런 사태도 있었고 어디까지 그 복직을 시켰냐면 사범대학을 다니면서 그 학생운동하다가 잘렸거나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까지
다 복직을 시켰죠. 그래서 그 부분은 뭐 제가 이제 위원장하고 할 그 무렵이 정교조가 이제 제일 상승기였는데 그 무렵에 다 그렇게 하고 뭐 싸우기도 열심히 싸우고 그런 이제 기품과 기운이 있는 거죠. 우리가 다 책임을 지고 간다. 그리고 항상 옳은 길. 우리 아이들한테 너희는 이렇게 옳게 살아라, 정의롭게 살아라. 뭐 이런 일이 있을 때 너희들은 부끄럽지 않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놓고 선생님들은 뭐 요령 피우고 적당히 이게 잘 안 받아들여져. 이게 속성이 부사들이 타협을 못하는. 그러니까 뭐 이번에도 보니까 정말 나 같은 사람이 이제 늙어가지고 좀 이제 그물음물해진 사람은 조금 어떻게 이렇게 이런 생각이 해봤는데 이건 뭐 선생님들이 그러니까 지난 주말 집회도 대단하신 게요. 조합원이 한 6만 여 명 정도 되신다고 하셨는데 한 1만 명 아마 참여를 했어요. 아마 최근 집회 가운데 제일 많이 온 것 같아요. 뭐 그래요. 사실 민주노총 조합원이 다 모여도 지금 1만 명 모이는 집회 보기가 좀 드문데 요즘은 드물죠. 제가 그 선생님들 그 한양대 그때 연세대 있었을 때 제가 이제 고등학교 2학년이었거든요. 3학년. 저 한양대 앞에 있었어요. 못 들어가고. 그러고 나서 그날 저녁 뉴스로 선생님들 끌려가는 거 보고.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선생님들 그 교문 출근투쟁 했잖아요. 그렇죠. 교문 앞에서. 그럼 이제 그 학생부 선생님들하고 그 학교 측 선생님들. 선생님들은 우리 이제 밖에 못 나가게 하고. 자습시키고. 그러면 학교 다닐 때 해직 교사 선생님 계셨어요? 그렇죠. 저희 학교에 한 20분 정도 전교 선생님이 계셨는데. 되게 유명한 학교잖아. 그래요? 비례원상. 그건 중학교예요. 고등학교? 고등학교였는데 그때 그 20분 정도 계셨었는데 10분 정도는 이제 그 탈퇴를 하신 거예요. 학교에 남으신 거고 10분은 이제 버티다가 그렇죠. 해고가 되셨 잘린 거죠. 해고되셨. 근데 이제 선생님들 출근 투쟁 하는데 근데 이제 거기서 안에 계신 그때가 수학 수업이었는데 그 탈퇴하신 선생님 수업이에요. 근데 그 밖에서는 우리 선생님들하고 못 들어오게 하는 선생님들하고 싸우잖아요. 소리 높이고 막 특히 여선생님들이 많았거든요. 막 끌어내고 막 욕설 들리고 뭐 그거를 안에서 듣는 우리 학생들. 그다음에 그거를 탈퇴한 선생님들은 거기서 공부하자. 그때 마음이 어떠셨을까? 탈퇴하신 분들도 얼마나. 그럼요. 그 출근 투쟁 그 유명한 거죠. 그래서 학교 해직 당했으니까 그래도 우리는 우리 학교 간다. 내가 뭘 잘못했는데. 그러면 가면 이제 문 걸어놓고 그 구사대 선생님들 뭐 또 내 몸을 못 구사대 선생님. 그렇죠. 그럼 여기 이제 전선이 이제 생기고 뭐 울고 불고 난리 나고 하는데 애들은 창문에서 막 손은 들고 종이 비행기 날리고 또 이런 또 과격한 학생은 뛰어오고 그걸 이제 소재로 해서 닫힌 교문을 열리는 그런 영화가 있어요. 유명한 영화가 생겼고 그걸 이제 녹음도 못 해가지고 그 당시에 일본인가 어디 가서 녹음해오고 이래서 물론 극장에 상영 못 해가지고 대학에 그거 우리 그 공연 투쟁하느라고 진짜 또. 그때는 이제 학생운동 한참 할 때가 재밌었던 게 제목이 닫힌 교문을 열는데요. 이제 몰래 못하게 하는 거예요. 영화 상영을 학교 내에서. 그럼 학내 막 침탈을 해요. 그럼. 전투영찰이 닫힌 교문을 열어줘요. 들어오려고. 이게 황당해요. 영화를 보는 건지 책을 구경하는 건지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이제 좀 대중적인 영화로는 그 이미연 씨가 주연했던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뭐 이제 그런 좀 정서가 있었던 영화죠. 그때 소설도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은 좀 젊으신 애청자분들은 잘 모르실 텐데 그 영화 두사부일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최근에는 황당한 영화겠지만은 그 비슷한 장면이 있어요. 선생님들이 막 그 교문에서 이렇게 투쟁을 하시는데 뭐 조직폭력배들이 와가지고 막 폭행하고 그러니까 또 조직폭력배들이 같이 싸우고 뭐 이런 장면이 그쵸. 있는데 그런 장면 연상하시면 돼요. 그런 게 이제 전국에 있는 대부분의 학교에서 그런 일들이 있었던 거죠. 근데 보통은 학생들이 이 전교조 선생님들을 굉장히 많이 지지를 했던 거죠. 그 무렵은 뭐 그렇죠. 안 할 수가 없어요. 원체 이제 구별됐으니까. 지금은 사실 이 전교조 득도 있고 해서 교사의 질이나 교육의 질이 굉장히 높아졌어요. 부정 비리도 많이 없어지고 학교가 좀 좋아졌죠. 그게 다 이제 전교조 덕인데 그 무렵은 뭐 정말 학교가 좀 어지럽고 개판인 경우가 많았어요. 선생님들도 사실 솔직히
안 좋은 선생님들도 계시고. 그러니까 학교에서 너무 표가 나는 거야. 저 사람 저 교수님. 아닌 선생님. 이러니까 애들은 뭐 당연히. 안 때리는 교사. 일단 안 때리는데. 안 때리는. 더군다나 제가 고등학교 다녔을 때는 저희 집이 그 아파트가 있는 아파트에 사는 친구들이 있었고 저희가 그 금천구에 사는데 그쪽 산동네가 많아요. 산동네 사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때 이제 올림픽 전후로 해가지고 산동네 철거하고 이런 게 많았다는 거예요. 근데 수업 시간에 선생님들이 그런 얘기들을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반에 한 50명, 60명 정도 있는데 40명 정도는 그런 동네 살아요. 다. 저도 그렇고. 그런데 우리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얘기, 우리 어머니 얘기 좀 이 사람들 죄 없는 사람들이다. 이 사람들 가면 어디로 가냐. 근데 그때 우리 친구들이 마음이 많이 이제 그 현실적인 거니까 이 선생님들이 빨갱이고 아니고 의 자경 용공 선생이고 아니고의 문제가 아니라 내 얘기. 그러니까 방송이나 TV에서는 나라고 올림픽을 하고 경제대국으로 나가는데 그 정부 정책 협조 안 한다. 당장 내가 쫓겨나게 생겼는데 우리 아버지가. 그쵸.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우리 동네도 공감이 많이 됐었고 그 보시면은 제가 또 하나 말씀드릴 게 그 전교조교사 식별법이라는 게 있어요. 그때 당시에? 예. 몇 가지만 제가 말씀드리면 공문 내려왔죠. 공문이 내려왔어요? 선생님도 잘 아시겠네요. 그 당시. 그렇죠. 촌지를 받지 않는 교사. 전교조 교사예요. 빨갱이 교사. 그다음에 학교 문집이나 학급 신문을 내는 교사,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과 상담을 많이 하는 교사. 지나치게 열심히 가르치려는 교사. 반 학생들에게 자율성, 창의성을 높이려 하는 교사. 탈춤, 미녀, 노래, 연극을 가르치는 교사. 자기 자리 청소 잘하는 교사. 사고 친 학생을 징계하거나 자퇴, 퇴학 등을 반대하는 교사. 뭐야? 그다음에 또 생활한복을 입고 풍물패를 조직하는 교사.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아니, 좋은 교사 식별법 아니에요? 좋은 교사 식별법. 제가 그 이번에 그 촛불 집회 때 요 노래를 식별법을 가지고 노래를 만들어갖고 패러디 노래를 불렀어요. 짧게 좀 불러드리면은 전지를 받지 않는 교사, 학급 문집이나 신문을 내는 교사, 형편이 어려운 학생과 상담을 주로 많이 하는 교사. 뭐 이런. 이게 이 노래가 원래 뭐냐면은 변진섭이라는 가수가 있었죠. 희망사. 그래갖고 그때 변진섭이라는 가수가 희망상이라는 노래. 요 노래가 딱 그 전교조가 고무렵에 또 유행했던. 전교조가 만들어진 같은 해에 나왔던 노래예요. 근데 얼마 전에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변진섭의 요 희망상은 아니고 다른 노래를 갖다가 이제 그 새누리당 모 후보가 그 표제를 해가지고 돈도 안 주고 저작권도 안 주고 뭐 썼던 그래갖고 새누리당하고 변진섭 가수하고 그렇게 좀 싸웠던 일이 좀 있었죠. 근데 저런 내용의 공문이 실제 있었던 겁니까? 그럼요. 참 지금 다시 이제 그런 시대가 예상돼요. 네네. 다시 이제 만약 박근혜가 오버해서 이걸 또 법의 노조로까지 쫓아내면 이건 이제 명칭을 어떻게 바꾸냐면 걔들은 불법 단체, 불법 교사 이렇게 만들면서 아마 정규조 교사, 불법 교사 식별법. 이제는 아마 공문 제목은 그렇게 무식하지는 않겠지. 또 그렇게 해서. 사립학교나 이런 쪽은 아무래도 좀 그 다른 국공립이랑 좀 달라서 좀 표적 징계 뭐 이런 거 대상에 좀 오르기 쉽지 않을까요? 사립은 이게 이제 거기 좀 갈라지는데 사립이 괜찮은 데는 상당히 오히려 자주적으로 이렇게 많이 하고 있는 데가 있는데 아주 안 좋은 사립들이 아직도 많아요. 호시탐탐 이제 노리는 이런 데는 아마 이거 핑계 대고 뭐 많이 탄압하고 또 뭐 쫓아내고 뭐 이럴 충분한 소지가 있고요. 이거는 뭐 사립뿐만 아니라 공립이 그 교장의 성향에 따라서 그 바로 완장을 차고 지금 벌써 달라지거든요. 학교 현장이. 그전하고 또 달라요. 지금 교육감 더 권위주의가 이제 물론이죠. 지금 서울시 교육감도 그렇고. 그래서 아마 살벌해질 가능성이 많고 아까 같은 그런 식별법, 뭐 공문 제목은 다르겠지만 그런 것들이 또 다시 만들어서 내릴 가능성이 또 열심히 가르치는 교사예요. 제가 열심히 안 가르쳐. 제가 총지를 받아야 되고 덜 열심히 해야 되고. 저 89학번인데
8학번이라서 사실 정교조 선생님하고 이렇게, 물론 정교조를 준비하고 계신 선생님하고는 같이 공부를 했지만은, 정교조 선생님하고는 이제 공부를 안 했었죠. 근데 이제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여름방학이었었죠. 여름방학 때, 인천에 내려가갖고, 뭔 주점에 갔어요. 민속 주점에 갔는데, 고등학교 선생님을 만난 거예요. 네. 고등학교 선생님이 그때 고등학교 동창들하고 딱 그때 갔었거든요. 가가지고 딱 만나는데 선생님이 갑자기 야 너무 반기더니 야 니들 일로 와. 그런데 선생님하고 같이 이제 합석을 해가지고 술을 마시게 된 거예요. 그때 그 선생님이 바로 정교조 선생님이었던 걸 알았고, 그래갖고 정교조에 대해서 저도 이제 1학년 때부터 학생운동을 했으니까 어느 선생님이 정교조 선생님이었냐라고 이렇게 여쭤보니까 선생님이 이렇게 좀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그때 딱 깨달은 게 그거예요. 딱 정교조 선생님이었던 분과 아니었던 분이 딱 그 차이더라고요. 몽둥이를 가지고 다니시던 분. 그때는 대부분 다 아실 거예요. 대부분 선생님들이 몽둥이를 갖고 다녔잖아요. 정신봉. 그래갖고 진짜 사방 몽둥이를 안 갖고 다니는 선생님이 가끔가다 있었는데 그 선생님은 주먹으로 때리는 선생님이에요. 그럴 정도로 저 학교 폭력이 진짜 요즘에 학교 폭력이 그 학생들끼리 일상화되는데 그때는 선생님들이 학교 폭력을 가했었죠. 주전자로도 맞아봤어요. 근데 진짜 네, 맞아요. 그러니까 마포자루 뭐 당구채 뭐 별걸 다 갖고 다녔어요. 근데 딱 그 안 갖고 다녔던 선생님이 그 선생님 정교조 선생님이었고 그때 그 선생님들이 학생들한테 정말 이 사회에 대해서 수업 내용만 가르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사회에 대해서 사회라는 거는 너희들이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거를 조금이라도 몇 마디라도 조심스럽게 하셨던 선생님이 바로 정교조 선생님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갖고 참 그 선생님하고 새벽 늦게까지 참 이렇게 얘기 나누면서 저희도 오고 저는 89년도에 고등학교를 졸업했기 때문에 전교조 혜택을 전혀 못 받은 합법 노조가 된 게 몇 년도예요? 90년대 중반. 99년, 1999년. 그러니까 정교조 혜택을 전혀 못 받다 보니까 사실 학창 시절에 좋은 기억이 없습니다. 죄송스러운 말씀인데. 그랬을 거예요. 고등학교, 물론 초등학교까지 선생님 성함을 제가 기억하는 분이 한 분도 없어요. 안 좋은 기억만 쫙 있는 거고. 이제 그 무렵이 최악이었잖아요. 나는 아까 뭐 그 폭력 교사를 내가 좀 옹호를 하고 변호를 한다면 그때가 중학교가 학급당 연수가 70명이었어요. 예, 제가 70명 세대입니다. 기억하죠? 예. 제가 69번. 고등학교가 60명이에요. 그 지금과 같은 똑같은 교실이에요. 그 생각을 해보세요. 그걸 교사 한 명이 들어가서 조용히 시켜가면서 가르치라. 이건 거의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이거 왜 대책이 없는? 그러니까 좀 용서를 하고 이해를 해주시고 이건 그래서 저 같은 사람도 이게 개인의 노력이나 이런 거는 안 된다 이게. 선생님들 우리가 잘해보자 이 수준만 가지고는 안 된다. 그래서 그건 국가가 교육에 대한 투자를 전혀 안 하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러고는 아무나 그냥 사립학교 만들도록 해서 엉터리 사립학교 생기고 그래서 굉장히 교육의 질이 이제 최하였어요 그때. 그러니까 우리 정교조가 일어나지 않을 수 이렇게 상황 자체가 그렇죠. 단체를 결성해서 힘을 가지고 뭔가 고쳐내지 않으면 악법도 고치고 그런 분위기도 고치고 특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사들이 스스로 자기를 성찰하고 돌아보면서 우리 자신들의 위치나 우리 자신들의 모습도 똑바로 보면서 정말 반성하면서 제대로 하자. 이런 운동이 아니면 나는 그때도 내가 이런 조건에서 선생을 하면 못하겠어요. 그래서 관둘 것인가, 그냥 어떨 것인가. 그럴 때 그럼 우리가 이걸 고쳐보자. 그것도 우리 교사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 다 했던 거죠. 그럼 첫 번째 요구사항이랄까요? 이런 게 기억나십니까 혹시? 그 당시에? 그 당시에 이제 표면적인 우리 요구는 근데 지금 거의 비슷해요. 과도한 자율학습이나 보충 수업 이런 거 거부하는 거, 약간 이건 촌지 거부부터 시작해서 체벌 금지, 너무 이제 하도 패니까 폭력이 이제 학생들 사이의 폭력은 드러나지 않을 정도로 그런 시대고 하니까 그런 거였지만 사실은 우리가 조직적으로 아까 얘기한 대로 전교 협의를 결성하고 했던 첫 사업이
교육악법 개정 싸움이었어요. 악법을 고쳐야 된다. 이게 제도를 개선하는 거죠. 그건 단결된 힘이 아니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전국교사협의회 이름으로 수만 명이 모여서 했는데도 안 돼서 전교조를 결성하면서 그 힘으로 결국 그런 것들을 다 고쳐냈어요. 제도 고치고 정책을 바로잡아 나가고. 물론 이제 민주화와 이 기회를 같이 하면서 이제 간 거죠. 그게 교원 노조라는 단결된 힘이 아니면 거의 불가능했죠. 악법이면 좀 구체적으로 어떤 게 있습니까? 어느 정도였냐면 학교에서 교장은 법에 따라서 학생들을 교육한다. 교장이 학생들을 교육한다. 이런 식이었어요. 그러니까 교장에게 제왕 같은 무한한 권력을. 그러니까 그런 악법 조항을 가지고 교장 이거 봐라. 교육법에 교장이 다 하도록 돼 있다. 나를 따르라. 그렇죠. 교장이 최소한도의 그 책임을 지는 이런 거였는데 내가 볼 때 법의 정신한 거. 그런데 이건 내 마음대로 한다 이렇게 된 거예요. 제왕 같은. 교장은 법률에 따라서 아이들을 가르친다. 뭐 이런 거고. 그런 뭐 학급당 인원수부터 시작해서 교육과 관련된 법이 정말 안 좋게 그 일제 때에서 내려오던 그런 것들 그대로 했기 때문에 그런 것들 이제 고치고 뭐 교육 정책 바로 잡고 뭐 이런 거 하다 보니까 정부와의 싸움이 자꾸 이제 심해지잖아요. 혹시 교련 같은 것도 교련 폐지 같은 것도 이제 그 들어가는 있었죠. 그러나 그런 이제 그 일종의 그거는 이제 교육 정책과 관련된 또 학제라든지 또는 뭐 교육 과정 이런 것들 굉장히 좀 복잡하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대안을 만들어서 제시하고 꾸준히 이제 싸움을 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정부하고 싸움을 하다 보니까 보수원이나 이런 쪽에서는 자꾸 싸움만 한다. 애들 잘 가르치는 생각은 안 하고 이러면서 이제 근데 실질적으로는 가장 잘 가르친 선생님들인데. 자기들이 이렇게 얘기해놓고 잘 가르치는 선생님. 그러니까. 열심히 가르치는 그때 80년대 후반, 90년대 초반에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19세기 교실에서 그렇죠. 20세기 선생들이 21세기 학생들을 가르친다. 저도 그때 토론에 나가서 열심히 했던 얘기들. 실제 그랬어요. 저 중학교, 고등학교 때 전교조 선생님들이 많으셨는데 저는 진짜로 학생들이 저 선생님 되게 열심히 가르친다는 선생님들은 죄다 전교조 선생님이셨어요. 그래서 저는 전교조가 뭔지도 모르고 그런데 저 선생님이 전교조 선생님인데 되게 잘 가르치셔, 열심히 가르치셔. 뭔지는 모르지만 전교조에 대한 되게 좋은 이미지가 항상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학교 다닐 때도 보면 아이들한테 정말 열성적으로 무슨 애 진로든 뭐든 그냥 단지 대학만 어디 가자 이게 아니라 이 친구의 뭐 인생에 대해서 너무 적극적으로 열성을 가지고 해주시는 선생님들이더라고요. 그래서 뭔지도 모르고 그냥 전교조 선생님들 좋으신 것 같아. 아니 그 무렵엔 이제 그 매년 3월 되면 학급이 다 바뀌고 담임선생이 결정되잖아요. 동네 그 미장원에 이렇게 학부모들 모여서 뭐 얘기하고 가는데 너희는 누가 담임이 됐어? 뭐 이런 얘기들 하는데 우리 담임은 전교조야. 이게 이제 굉장히 자랑스러운 거예요. 잘됐다. 맞아요. 저렴한 땅개들의 수다. 생방송 애국전선. 이게 내 자랑이지만. 자기 자랑 방송이에요. 이제 그 무렵에 우리 반에 담임 됐다. 학생들은. 너무 좋아가지고. 그 다른 엄마들한테 한턱 내야 될 정도로. 잘 됐다. 근데 얼마나 좋은 쌤. 저는 그 혜택을 못 받았어요. 왜냐면 저 때는 그 선생님들이 다 잘린 거야. 편집돼가지고. 제일 힘들었을 때. 저만 받았군요, 저만. 저희 어머님은 그 초등학교 1학년 때였어요. 1학년 때 한 번 옛날에 얘기한 적도 있는 것 같은데, 초등학교 1학년 때 저를 학교에 보내놓고서, 그러니까 1학년 때니까 어머님들을 소풍 때, 봄소풍 때 오시라고, 거기까지 이해가 되는데, 그래서 모든 학부형들을 다 불러가지고, 일일이 담임 선생님이 찾아다니면서, 저희 담임 선생님이 찾아다니면서, 이렇게 잠바를 갖다가, 봄잠바. 촌지. 이렇게, 봉투를 막 몇 개 꺼내면서, 엄마들이 봉투를 너무 많이 줘서, 모든 엄마들한테 가갖고 그 얘기를 했대요. 그리고 우리 어머니는
진짜 학교 발길을 딱 끊으시고, 예, 고3 때조차도 저희 어머님이 안 가시고 아버님이 가셨어요, 대신. 그러니까 아예 학교라면은 학을 떼세요. 근데 실제로 그 전교조 선생님들이 이제 이렇게 활동하시기 전까지는 초지가 그렇게 많이 있었어요? 그랬었죠. 그래서 오죽했으면 그게 참 그런 걸 이렇게 진짜 뭐 우리 요구사항, 뭐 또 우리가 뭐 지킬 이렇게 문건으로까지 작성을 했겠어요? 촌지를 안 받는 교사, 뭐 이런 거. 우리는 촌지를 받지 않는다. 그럴 정도로 사실은 심했는데, 아까 얘기한 대로, 이건 좀 제가 변호를 해야 될 게, 한 학급에 70명, 네. 60명, 초등학교는 거의 2부였어요, 2부. 예. 오접반. 뭐, 교실은 바글바글하고, 이게 뭐, 이러니까 사실, 교사가 아이들 일일이 어떻게, 뭘 할 수가 없어요. 눈 한 번 못 마주치는 거예요. 맞아요. 하루 종일 있어도. 네. 초등학교 같은데 얼마나 그래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애가 집에 가면 요 학교에서 뭐 했니? 너희 선생님은 어떠니? 뭐 전 보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걱정되시죠, 부모님? 걱정되고 하니까 내 아이 가서 그래요. 눈 한 번이라도 맞춰주십시오. 그렇게 하면 안 되니까 그런 걸 이제 또 좀 안 좋은 선생님들이 또 악용을 이러다 보니까 그냥 그리고 또 하나는 그 당시에는 교사들의 급료 봉급이 굉장히 또 아주 열악했어요. 그 당시 어느 정도였냐면 좀 웃기는 얘기했지만 그 직업 선호도가 쭉 나와 있는데 이발사 다음인가 뭐 이발사 아니 뭐 이렇게 금요 이렇게 이발사분 들으시면 죄송합니다. 그런 하여간 그때 그런 비교 정도로 지금은 선생님이 거의 뭐 공무원 교사 봉급이 굉장히 열악했어요. 그거는 정말 그때도 이 정부가 잘못한 건데 알아서 다른 어차피 들어올 거다. 수금해라. 그래서 그 공무원들 그때 동사무소도 가고 다 급행료고 뭐고 다 줘야 뭐가 일이 되지. 그렇죠. 안 되는 게 없어요. 이게 창조 경제인데. 급행료가 빨리 해달라는 빨리 해결해 주는 걸. 장난 아니네요. 그때는 공공연하게 공무원들. 이거 급행료 지금도 있어. 진짜요? 네. 그래서 그만큼 조건이 열악하고 안 좋았고 제도가 그랬고 정책이 그랬고 그 가운데 사실 교사들은 다 피해자였어요. 지금 뭐 우리가 웃으면서 얘기하지만 그때 얼마나 슬픈 선생님들이에요. 오죽 그러겠어요. 그리고 일부 정말 그런 교사들 때문에 또 많은 선생님들이 또 욕을 먹고 그러면서 이건 아니다. 우리가 나서서 우리가 불이익을 당하더라도 목이 잘리더라도 이건 고치자 이렇게 나섰던 거죠 사실. 그래서 뭐 저는 그런 순결한 마음 그게 결국 우리 사회 전체를 감동시켰기 때문에 전교조가 지금도 그 힘으로 지금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단합하고 그 조중동 뭐 동원해서 그냥 아까 무슨 학급에서 그런 얘기를 했다. 뭐 수업 시간에 조금 뭐 가난한 얘기를 했다. 그러면 바로 의식화 교사. 그 자체를 해서 그냥 징계위원회 보내고 다 쫓겨났어요. 또 북한 얘기만 해도 국가범부 다 걸고. 결국 대부분 가면 다 무죄되고. 그런데 그런 걸 의식화 교사라고 몰아붙이고 이렇게 이제 했던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맹맥히 오고 있는 그 밑에 버티고 있는 그런 순수함과 그런 진정성과 그리고 실제로 아이들과의 관계에서 아이들이 인정하고 좋아하고 믿고 하는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수업 방법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항상 전교조 교사들이 먼저 고민하고 먼저 만들어내고 이렇게 이제 해왔던 거죠. 그러니까 사실 지금 저는 해직교사 문제는 어떻게 보면 빌미인 것 같고요. 이 전교조하고 현 정부, 그 전 정부하고 계속 싸운 거 아닙니까? 그럼요. 지금 이제 뭐 조전혁 의원 그 건도 있었고 사학법 문제 가지고는 지금 우리 폐하하고 직접 격돌을 하신 거잖아요. 그럼 한나라당과 새누리당 뭐 같은 뿌리니까요. 특히 박근혜 심한데 정교조를 공적으로 생각하잖아요. 아마 본인께서 이제 사학재단 하나 갖고 계시니까. 그때 또 쫓겨났구나 정치장학회에서. 그래서 그 무렵이네요. 그래서 큰 선거 때마다 선거 전략을 세울 때 한나라당 그때도 그랬고요. 뭘 어떻게 할 거냐.
정교조를 적으로 만들어서 공격한다. 이게 굉장히 공공연하게 있었어요. 그래야 보수 결집된다. 결집시키고 이익을 본다고 생각했던 거죠. 그런데 전전 전전이죠. 그때 사실은 그렇게 했다가 쫄딱 망했어요. 한나라 교육감 선거 같이 진행됐어요. 지방선거. 그렇죠. 그래도 그걸 버릇을 못 버리더라고요. 그런데 지난번 선거에서는 재미를 봤죠. 대통령 선거 이럴 때 뭐 알바 동원하고 뭐 전부 국정원까지 동원하고 뭐 지금 보니까 군인들까지 뭐 나서서 이건 진짜 이런 부정선거가 없는 거지. 이건 진짜 선거 무효감이에요. 이건 말도 안 되는 정부가 개입한 선거로서 그 정도보다 적은 표차로 지금 문재인이 졌잖아요, 사실은. 이거 정부가 정말 중립을 취했다면 정권 바뀌는 거예요. 뭐 그럴 가능성이 훨씬 높았죠. 그래서 정말 저도 이제 당사자여서 정말 말도 아끼고 그동안 참 근신하면서 아니 작년에 그 교육감 선거할 때 문영린 저도 잘 아는 교수 출신이고 서울대 교육학 잘하는 그 정도 아는 사람 평소에 또 교육 이론 이거 괜찮은 사람을 저는 알고 있었고 그랬는데 만나면 그냥 종북이에요. 정교조 빨갱이. 정교조 빨갱이. 여기서 돌아서 무슨 말도 안 되는 얘기하면 우리 선거니까 있다고 선거 전략이니까 어쩔 수 없다. 그런 식으로 해서 우리 정교조를 이용해 먹고 그랬던 거죠. 그게 이제 제가 보기에 극에 달한 상황이 아닌가. 이제는 진검승부 할 수밖에 없고 이렇게 된 판에 저기도 끝장을 내려고 하는 것 같고 그럼 우리도 한번 싸워보자. 그러니까 최소한 1999년 이전 혹은 89년 이전으로 교육운동을 만들려는 상태. 그런 거죠. 그리고 저는 진짜 걱정되는 게 하나가요. 현 청와대 비서실장님하고 또 전교조가 좀 악연이 있지 않습니까? 글쎄, 그 사람은 전교조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과 악연. 대한민국과 악연이 있어요. 그 사람이 유신 정권의 허브잖아요. 다 그 길로 통하기. 기춘 오빠. 꼭 정교조와 구체적으로 직접 부딪히거나 그런 거 아닌데, 이제 뒤에서 다 조정을 하고, 그 당시 이제 법무부 장관이었어요. 오죽했겠어요. 그렇게 해서 다 만들었던 거고, 뒤에서 진짜 다 조정하고 그랬던 장본인이죠. 그런 사람이 지금 들었었으니까, 자기는 그게 최고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최초의 해직, 1,500번 해직했던 그 당사자가 지금, 김기춘 비서실장인 거 아닌가요? 그때. 그건 좀 뒤의 일인가요? 그때 법무부 장관이었나? 하여간, 박정희 정권 때 해고를 했으니까. 그렇죠. 하여간, 계속 그 친구, 그분인가? 그 사람은 계속 하여간 보수 권력의 언저리에 뭘 하든지 하고 있었으니까. 그리고 그런 결정적인 부분에 그걸. 장관 얘기가 또 나오니까 또 여기 전교조 하면 또 잊을 수 없는 사건이 보면 전교조 하면은 전교조 내적인 문제에 대한 그 공격보다는 주변의 흐름, 특히 80년대 후반이니까 보통 이제 학생 운동이 되게 활발하게 일어났을 때니까 정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일만 터지면 이게 선생들이 이게 의식화시켜서 얘네들이 그 자격 용공 학생이 된 거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일어났었던 게 임수경 방북 사건. 그럴 때 이제 문익환 목사님 방북 사건, 그다음에 또 유명한 게 또 91년도인가요? 92년도인가요? 그 정원식 총리, 그 당시 전 문교부 장관이었죠. 외대에서 계란 투척 사건. 그래서 그런 외적인 것 때문에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셨던 것 같은데. 그렇죠. 특히 정원식 그때 총리 사건은 하나의 우리나라의 가열찬 민주운동, 그 당시에, 찬물을 끼얹었던 건데, 그때 이제 정원식 총리가 총리 지명을 받고, 외대를 마지막에 이제 수업을 하러 갔단 말이에요. 그때 외대 학생 지도부가 정교조 이제 세대잖아요. 그러니까 정원식 총리가 교육부 장관, 문교부 장관인지 어떻든 그때 교육부 장관을 하면서 1,500 몇 명을
자른 장본이에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저런 사람을 그때 뭐 다른 사건도 많고 민주화운동 어쩌고 하는 것도 있었지만 그때 특히 뭐 강경대 치사 사건 이후에 열사들 그 분신 사태 벌어지면서 어마어마한 투쟁을 하면서 뭐 저도 그때 이제 국민연합 집행위원장 하면서 이제 싸웠는데 다른 것보다 그때 그 외대 학생들은 우리 선생님들을 무자백에 자른 그렇죠. 저 사람을 외대에 들어오게 할 수 없다. 이랬어요. 정규적 직결됐던 거죠. 그게 바로 이제 군사부 일체죠. 스승의 원수인데. 안 그렇습니까, 이거? 감정이 앞섰던 거죠. 그래서 좀 심하게 이제 그렇게 됐던 거 아니에요. 그래서 뭐 저는 그날 너무나 기억에 생생합니다만 조선일보, 동아일보 처음에는 뭐 그냥 창피하게 배민정만 조그맣게 이렇게 하다가 김기춘 이런 친구들이 뒤에서 건수다 물어라 우리 오빠 대단하셔 해가지고 그냥 그 다음 날부터 뭐 일면 폐류나부터 시작해서 뭐 완전히 그냥 특집 프로라 바로 접니다. 학생운동 정교조 우리 저 민민운동 싹 엮어서 그 공안정국으로 어디 일국의 총무. 그러니까 저는 좀 느낌이요. 우리 기춘 오빠 나오시니까 에이스가 나온 거잖아요. 보수 진영에서. 그렇지. 올드보이가 나와가지고 이제 한판 붙자 이렇게 됐는데 지금 이제 정교조 문제 이렇게 보면서 또 이쪽에서도 에이스인 거예요, 정교조가. 그죠. 아까 말씀하신 정면 돌파 정신으로. 네. 아, 장난 90년대 내내 이 보수 세력과 맞서 싸웠던. 에이스끼리 만남인가요? A매치 된 거야, 지금. 이제 끝나지 않은 과거가 있어요. 과거사 정리. 그렇지, 있잖아요. 뭐, 끝을 보자, 이런 근데 거죠. 저는 진짜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사실 지금 박근혜 정부에서 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역사를 또 한번 뒤엎는 그렇죠. 거란 말이죠. 그렇죠. 역사와의 전쟁. 네, 교과서 이런 것들을 또 이제 만들고 있고요. 사실 이 교과서를 만들어놨는데 가르쳐야 될 사람이 선생님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정교조 선생님들이 쫙 깔려 있으면 이걸 가르치겠습니까? 하면서 이딴 교과서 이상하다 이런 얘기 하실 건데. 그러니까 일단은 이 정교조 선생님들을 몰아내고 내 입맛에 맞게 가르칠 수 있는 사람들로 깔아놔야 된다. 이런 교과서 팔려고 이러는 거구나. 그럼 이런 생각하고 있는 게 아닌가. 아니 효순이 미순이 이후로 촛불 정의 조성되고 그게 이제 최근에 우리 그 운동을 거의 결정적으로 이끌어왔죠. 이끌어온 힘이 되잖아요. 그것에 궁극적으로 배후는 정교조다 하고 저쪽에서는 뭐 확신을 하고 있는 거고 뭐 우리가 너 촛불 이럴 때 들고 나가 이렇게는 안 하지만 그죠. 이런 때는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다. 특히 우리가 민족, 민주, 인간화 교육을 표방하는 참교육을 하면서 특히 민족과 관련해서 친일, 숙미, 이런 걸 이제 정규적으로 못 보잖아요. 그런 맥락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정교조를 때려잡지 않으면 지금 얘기한 것처럼 도저히 이게 자라나는 아이들 감당할 수 없다라는 그 전략적 문제 의식이 촛불 들고 나온다. 보수직에 있는 거예요. 뭐 저는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또 그렇게 자라야 되고 그걸 가르쳐 줘야 되고 이게 지금 교과서 소위 뭐 교과서는 이게 도대체 말도 안 되는 일본 교과서. 일본에서 나오는 교과서보다 더 심할 정도로 왜곡하고 일본에서 칭찬받는. 우리가 배우자 뭐. 노벨 친일사까지 노벨 친일사. 그리고 일본이 배우는 교과서. 이런 걸 다시 획책을 하는데 그건 항상 눈에 가시죠. 정교조가 또 뒤에서 그걸 용납을 안 하죠. 그 사실은 한국 사회의 어떤 근본 방향과 관련된 싸움인 거네요. 항상 그래요. 그러니까 정교조하고는 뭐 지금 그 정권하고는 어쩔 수 없이 싸울 수밖에 없는. 같은 하늘에 살 수 없는.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뭐 이런 거죠. 뭐 우리 오라버님께서는 이 학교 교사들이 이제 일베 친구들을 양성해줬으면 좋겠는데. 그렇죠. 그게 이제 표로 이어졌으면 좋겠는데. 맞아요. 근데 계속 연구 집권하는데 방해가 된단 말이에요. 눈에 가시고 그 몇 년 됐겠어요, 그거요. 얼마나 밟혔겠어, 눈에. 그렇죠. 그런 맥락에서 보면 지금 이건 정교조의 싸움이 선생님들만의 싸움이 아니라 어떻게 나라의 운명이 걸린 문제.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번 정교조 이 어려운 사태 발생하자
뭐 800몇 개 단체가 네. 공대위 구성하면서 연대하고 뭐 참 그냥 뭐 형식상 이렇게 하자는 게 아니라 정말 이건 아니야. 이건 우리가 같이 싸워야지. 이런 그 기운이 있더라고요. 좀 같이 이제 집회도 하고 다른 단체 이렇게 만나보면 그만큼 그 정교조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정체성 문제라든지 아이들을 가르쳐야 되고 또 우리 미래를 책임져야 되고 하는 그런 문제들과 걸려 있기 때문에 또 다 학교에 학생들을 보내고 있잖아요. 다 자기 문제예요, 실제로. 그래서 이 문제야말로 같이 함께 뜻을 모아서 해야 될 문제다. 정교조가 어차피 뭐 지금은 이제 총대 메고 앞장섰어요. 뭐 이제 목 내놓고 이제 잡아가십시오 하면서 이제 어쩔 수 없이 이제 나섰는데 그냥 뒤에서 이렇게 멀쩡히 보고 있으면 안 되지. 이게 합법화 과정은 어떻습니까? 그냥 뭐 시간 지나니까 야 합법화 해줄게 뭐 이런 건 아니었던 것 같은데. 아니죠. 그건 뭐 아까 얘기한 1999년 그 IMF 그 무렵에 합법화된 그 첫 번째의 힘은 정교조가 그동안 대책에 싸웠고 국민들의 신임을 받았고 괜찮다 이런 바탕이 있었고 두 번째는 그 당시에 IMF든 OECD든 ILO든 뭐 우리나라에 엄청난 압박을 가했어요. 그때 외환위기 때. 그럼 김대중 대통령. 그러면서 당신네들 그 노동 관계를 개선해라 라는 압박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교사와 공무원을 어떻게 당근권을 안 주냐. 이게 구체적으로 압력이 되고 각서까지 썼어요. 우리 정부가 그렇습니까? 하겠다. 그래서 그런데 그 당시에 공무원은 노조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싸우고 있는 이미 결성되어 있는 정교조는 합법화시킬 수밖에 없었던 조건도 있었던 거죠. 명분이 있었군요. 정부에서. 그럼요. 그게 밀려서 한 거지. 그냥 안 해줘요. 아니 내 그때 김대중 대통령을 비롯해서 지금 뭐 이름들 뭐뭐한 다 아는 사람 뭐 알기는 알겠는데 우리나라는 이 분단 상황에서는 지금은 곤란하다. 어렵습니다. 라고 김대중 정부 관계자들 그렇게 얘기를 했던 건데 외환위기 때 그런 일이 있었고 그 무렵에 이제 파견법 등등하고 같이 논의되면서 사실은 우리가 정교조가 합법화되고 파견법이 통과되고 이러면서 일부 이제 노동단체 이쪽에서는 그 파견법 바꾼 거 아니냐. 그런 오해도 많이 받고 했어요, 실제로. 그 당시에. 뭐, 그건 내가 볼 때는 그런 건 아니었고. 이건 이 싸움에서 그 기회를 타서 이제 합법화를 갔던 거죠. 그런데 더 대차게 싸우고 더 모든 사람이 했으면 좀 더 좋은 법을 만들었어야 했는데. 지금처럼 이게 어중간한 법을 만들어 놔가지고 결국 화근이 돼서 지금 다시 설립 취소를 하느니 법외로 쫓아내는 이런 상황이 발생한 거죠. 박근혜 정부 입장에서는 그런 인식도 있겠네요. 이게 김대중 정부 시절에, 그러니까 과거 민주정부 시절에 잘못된 것 중에 하나다 이게. 마치 바로 잡겠다. 정교조 합법화 이건 결정적으로 잘못한 거죠. 그래서 그 교육을 이제 정권을 잡으면 장악해야 되는 챙겨야 되는 게 이제 몇 가지 있잖아요. 교육. 그리고 이제 언론. 이게 방송. 기본 언론 방송. 그건 이제 장악을 해야 정권을 자기 유지할 수 있고 옛날에는 군 권력, 권력 기관들이 있었는데 그건 지금 열애로 치고 제일 중요한 게 교육과 이 방송 언론, 이 장악이에요. 그런데 방송 언론은 이제 조중동 등 확실한 자기 편이 있는 거죠. 있는 건데 이 교육은 안 되는 거죠. 교총이 있지만 100을 못 주는 거고. 정교조 원체 경제력이 싸우고 나가니까 이거 이제 눈에 가시였고 이걸 없애야 된다. 그리고 이제 관련이 또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박근혜 당대표 할 때 DJ 정권 때 가장 가열차게 싸워서 자기 그 지도력을 확보한 싸움이 사립학교법 싸움이었잖아요. 그렇죠. 말도 안 되는 촛불 들고 난리 쳤죠. 그때 내가
한나라당 당사 앞에서 예. 여의도 있을 때 예. 단식 투쟁하고 같이 싸우고 했는데 그럴 정도로 교육과 관련해서는 예. 이해관계도 분명하고 또 정권 유지 차원에서 정교조를 확실하게 제압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그런 보수 정권의 당위성이 있는 거죠. 그분들이 다 나오셨잖아요. 이명박 전 대통령 그리고 지금 박근혜 현 대통령. 아 그때 접불던 분들. 나경원 전 의원. 네, 지금 따뜻한 데 가 계시죠. 네, 뭐 기타 등등. 네. 이제 뭐 이 사람도 곧 가겠죠. 우리 국민들이 네. 참 현명하잖아요. 적절한 기회. 사실 뭐 지난번 선거 국정원 개입 이런 것만 안 했으면 그때 바꿀 수도 있었는데. 네, 그렇죠. 그보다 우리 사실 이 민주당을 필두로 한 민주진영이나 특히 우리 이 진보 진영이 예. 단결해서 힘을 모아서 잘했더라면 저는 뭐 그때 충분히 바꿀 수 있었는데 특히 저는 우리 진보 진영이 정말 이런저런 고통 속에 물론 뭐 탄압 때문에 그렇게 됐다 하더라도 어려움 당하면서 사실 국민들은 그 이명박이 너무 못했기 때문에 그냥 우리한테 넘겨주려고 예. 다 마음의 준비가 되는데 우리가 이제 받을 준비가 덜 돼 있었고 그걸 악용해서 국정원과 군인들이 이 새끼들이 사이버그 세탄 뺏어간 거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은 그걸 알고 있다는 거죠. 이번에 그 전교조 싸움이 만약에 진다, 지면 안 되겠지만 질 수 없는 반드시 싸움이죠. 이겨야 되는데 만약에 만에 하나 지게 되면 우리 영화 그 말죽거리 잔혹사 있잖아요. 학교가 그렇게 가는 거예요. 대한민국은 계속 족구만 하는 거예요. 막 운동장에서. 진짜. 아니 그 제2의 새마을 운동한다고 초등학교 다닐 때 왜 애향단 청소 같은 거 하고 빗자루 들고 아침에 6시에 학교 와가지고 막 골목길 쓸고 이랬잖아요. 맞습니다. 그것도 하지 않을까 싶어요 진짜. 지금 그 발표가 나왔어요. 새마을 운동을 전 지구촌으로 확산하겠다. 지구촌이 빗자루 들고 길 쓸어 이렇게. 이제 우리 아프리카 가지고 빚이라고 이래야 돼요. 이름만 바꿔서 새로 한다고 국민 통합 무슨 운동 이렇게 하면서 지금 벌써 시작을 했고요. 당연히 합니다. 그런 그 의식 개몽이라고 이제 주장을 하면서 학생들 동원해가지고 카드 섹션하고 이런 것도 부활하는 거 아닌가 모르겠네. 생각해보니까. 아니 이제 원래 그 10월 1일 국군의 날 퍼레이드를 원래는 저쪽 성남인가 했지만 벌써 이런 보수언론 동원해서 그런 걸 왜 세종로에서 안 해 이렇게 아마 내년에 할지 몰라요. 그럼 또 동원해서 나가야 되고 또 이거 해야 되고 길에서 태극기인데 이게 옛날에 해야지 또 교육헌장 외우고 이런 거 한복 입고 나가가지고 제가 요 얘기는 아까 좀 드리다가 중간에 또 화제가 다른 데로 넘어가갖고 이렇게 못 드렸는데 요 얘기는 꼭 하고 싶은데 좀 재밌는 얘기예요. 아까 저희 저희 초등학교 1학년 때 그 담임 선생님 그 얘기했잖아요. 촌지 계속 어머니들이 이렇게 많이 주셔가지고 달려나는. 그 선생님이, 몇 년 전에, 한 3년인가 4년 전에, 이제 지역 시의원에 출마를 하셨어요. 인천 지역에. 근데 그 어머니를, 저희 어머님이 나름대로 동네에서 유지시거든요. 그러신 그 어머니를 집안 자랑하려고. 아니 잘 산다는 얘기는 아니고 발이 넓다는 얘기죠. 어머니가 그 시의원 출마하신 포스터를 딱 보더니 그때 그 좋지. 그래서 제가 어떻게 되셨어요? 새누리당으로다가 그 한나라당이죠. 한나라당으로 출마를 해갖고 낙서? 어머님이 소문을 쫙 버티셨어요. 낙선? 네, 낙선했죠. 훌륭하시네. 저희 어머님 이런 분이십니다. 지역 유지.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전교조가 아까 선생님도 말씀하셨듯이 학생들에게도 많은 영향을 끼쳤지만은 학부모들한테 어떤 것이 참된 선생님의 모습인가, 참된 너를 넘어서 어떤 것이 참된 인간의 모습인가라는 것을 많이 알려주고 이 사회를 많이 바꿔낸 것 같아요. 정말 어디보다도. 선생님 우리 이제 애청자들이 많이 듣고 있을 텐데 공감하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그렇죠. 근데 전교조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 국민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요? 글쎄요. 저는 우선 전교조가 정말 좀 더 잘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여러 가지 이제 사회 환경도 바뀌고 우리 교육도 바뀌고 사실 교육 환경도 사실 많이 좋아졌잖아요. 선생님들도 대우도 좋아졌고 그게 전교조가 열심히 싸워서 한 거라고는 그런 것도 있지만 이럴수록 더 정말 성실하게 더 아이들에게 다가가고 지금 학교가 너무 힘들어요. 이 사교육 문제라든지 입시 문제라든지 이래서 학부모님들이 어머님들이 너무 고통스럽고요. 이런 데 대해서 전교조가 정말
더 헌신하고 더 희생하면서 좀 해서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 그렇게 아이들과 함께 하면서 정말 참교육을 위해서 몸을 던지는 그런 모습 자체가 저는 뭐 국민들이나 함께 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뭐 정교조 그런 노력을 이제 더 열심히 하고 그 다음은 우리 학부모들이나 요즘 뭐 정교조가 자꾸 이제 원체 이게 그 직업 선택도 어려워지고 뭐 이러니까 예. 좀 안정된 직업이다 뭐 이래서 이제 뭐 철밥그릇 등등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또 예, 보솔론이 대기업 노동자처럼 이렇게 좀 보이죠. 그런 뭐 있는데 어떻든 그 교육에서는 해명제가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넘지 못한다.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명언이네요. 예, 교육은 교사예요, 선생님이에요. 여러 가지 뭐 조건이 많지만 그걸 이제 저는 우리 국민들이나 학부모 좀 인정을 하고 선생님들이 정말 대우도 좀 잘 받고 정말 열심히 잘 가르쳐 최선을 다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뭐 저 사람 대학 다닐 때 나하고 비슷하게 됐는데 저 어떻게 선생 되더니 뭐 이런 보다는 정말 좀 이왕 교사를 하니까 정말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서 지금과 같은 이런 저급한 방식 정말 정교조 무슨 형식 이거 가지고 할 게 아니잖아요. 정말 교육 문제를 가지고 아이들의 고통스러운 문제를 가지고 매일 자살하는 세계 자살률 청소년 자살률 1위의 문제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결하고 어떻게 고민할 것인가에 오히려 관심을 가지면서 같이 걱정을 하고 해 나가면서 우리 선생님들과 함께 우리 교육을 위해서 그것이 결국 우리 미래예요. 우리 사회예요. 바꿔나가는 그런 데 이제 함께 나섰으면 좋겠다. 그런 것이고 특히 우리 뭐 진보 정당이라든지 민주 뭐 세력들이라든지 이런 데서는 이건 뭐 자기 존재 기반이에요, 사실. 경기좀 무너지면 그 누가 그런 교육을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남의 문제 아니잖아요. 같이 나서야 되고 뭐 시민사회단체는 마찬가지로 생각합니다. 이럴 때 한번 진짜 단결해서 한번 싸워봐서 힘을 한번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이 정권 초기인데 이게 조금 깜깜하게. 아니 근데 정교조뿐만이 아니라 길게 싸우죠. 이 정교조뿐만이 아니라 탄압받는 데가 너무 많아가지고 지금 이거 뭐 철도도 마찬가지고 공무원 노조도 마찬가지고 뭐 통합진보당이라든지 정교조 선생님들이 무너지면 주위는 맞아요. 쭉 무너질 겁니다. 이게 첫 번째 타깃이거든요. 기촌 오빠도 그걸 잘 아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일부러 앞으로 얼마나 더 다들 탄압을 할까 이게 초반에 몇 달밖에 안 되는데 참 너무 기대가 돼요. 5년 동안. 그래요. 그래서 정교조 같은 이제 상당히 버거운 큰 데를 이제 치면서 저쪽에서 이제 총공세를 펼치잖아요. 이 이제 규약 시정 명령을 바로 이어서 건설 노조에 또 이제 그걸 했어요. 바꿔라 뭐 이런 식으로 이미 공기업들은 단협 다 해지됐습니다. 거의 뭐 노조 힘을 못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힘 있는 데를 가거든. 그 다음에 민주노총이에요. 그러겠죠. 민주노총도 지금 뭐 허덕이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이 노동운동을 거의 말살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우선은 뭐 자기들에게 유리할지 모르지만 정말 반역사적이고 우리 이 역사 발전을 저해시키는 요소예요. 영국이 대처가 뭐 잘하니 못하니 하면서 나와서 처음에 그 광산 노동자들하고 싸움하고 그거 깨면서 시작을 했잖아요. 그게 얼마나 잘못됐던가 역사가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철도하고도 한번 싸웠죠. 그러니까 지금 뭐 박근혜가 뭐 그거 흉내내서 노조하고 싸우는 지금 모르겠지만 저는 우리나라는 좀 다르다고 생각해요. 잘못 건드린 거죠 지금. 이럴 때 정말 우리 이 노동자들이 또는 노동운동이 함께하는 우리 이 민주 또 진보 세력들이 어떤가를 한번 보여줄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했을 때 지금 말씀드린 탄압받고 있는 여러 그 종류의 지금 지금 광화문만 가도 뭐 농성장에 좀 뭐 단지가 하나 들어왔어요. 쌍차를 비롯해서 뭐 밀양 뭐 등등 그렇죠. 이게 다 묶어지는 거예요. 이걸 다 묶어서 같이 싸워야 되는 거죠. 맞습니다. 연대 중요하죠. 이제 정교조 어디로 가겠어요? 같이 싸워야지. 선생님들이 이렇게 독할 줄 미처
않았을까요? 아니야, 그러지 않아. 개인적으로는요, 고마운 게 있어요, 우리 폐하한테. 이제 이명박 각하한테는, 이 진보운동을 활성화되도록 도와주셨다. 그쵸. 국민의식이 좀 진보화되도록 해줬고, 폐하는 제가 이렇게 6개월 보니까, 진보운동이 전투화되도록 도와줍니다. 실천을 담보해주고, 싸우지 않으면 안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주고 있는 거죠. 네, 이 박근혜가 정말 이 선생님들은 잘못 건드린 거예요. 옛날부터 이 선생똥은 갤감난다는 그만큼 그게 다른 얘기가 아니라 그만큼 선생님들이 독하다는 얘기예요. 맞습니다. 그게 이제 어느 사회든 외국도 마찬가지인데 교사가 한 계층적으로나 중간쯤 됩니다. 항상. 중산층. 중산층이 아니라 딱 중간 정도. 그렇기 때문에 가장 아래위로 다 통할 수 있고. 보편적이고 이게 아주 그렇죠. 중심이기 때문에 이건 굉장히 중요한 지점이에요. 그리고 뒤에는 알게 모르게 수십만 수백만 학생들이 그렇죠. 얘들이 무서운 거죠. 진짜 무서운 건. 그 뒤에는 또 좋은 생각을 가진 학부모들이 그렇죠. 동시에 말은 안 하고 있지만 다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 이걸 잘못 건드리면 정말 엄청난 문제가 발생하는 거고 다른 나라도 이제 그런 게 많습니다. 프랑스도 결국은 무슨 문제가 발생했을 때 고등학생이 일어나면 대충 정리가 그렇죠. 맞아요. 우리 고등학생들. 우리도 고등학생. 우리 중학생이 나오면 혁명 난다. 아니 저 이승만을 쫓아낸 게 누군데요? 초등학생들. 4.19 때 고등학생 그때 4.19 주체는 뭐 대학생들 마지막에 나오고 했지만 실제로 고등학생들 그죠. 뛰어나온 거예요. 맞습니다. 학생들이에요. 그럴 때마다 그런 힘을 발휘하는 게 그런 그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우리는 뭐 정규조 싸움하면서 늘 그런 얘기하는데 우리는 당국의 협조 없으면 참 잘 안 돼. 그러니까 내부가 복잡하고 이게 힘이 빠져 있을 때 늘 딱 협조인지 좀 아까 선생님이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정규조 선생님 뒤에는 학생들이 있고 학생 뒤에는 학부형들이 있다 그러는데 우리나라 인구 5천만 중에 요 세의 부류에 속하지 않은 사람은 없죠. 거의 없을 것 같아요. 한 명 있잖아요. 저기 각하. 맞아. 네네. 미혼이시. 1대 5천으로 싸우는 거네 지금. 그러니까 6만 뒤에 6천만 있는 거죠 지금. 1대 5천만. 지금 뭐 박근혜 정부에서 워낙 협조를 잘해주셔가지고 정교조가 그 어느 때보다도 너무 잘 될 불타오르고 것 있습니다. 네. 오늘 이 대한민국 교육의 자존심이죠. 정교조의 살아있는 역사 이수호 선생님과 함께 방송을 진행해 봤습니다. 박근혜 정부에서 첫 번째 타깃으로 전교조를 잡는 것. 대체 왜 이렇게 보수 세력들이 전교조를 못 잡아먹어서 안달인가? 우리가 잘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촌지도 안 받고 아이들을 때려잡지도 않고 누구보다 열성적으로 참교육을 실현하시는 이 선생님들께 국영수 문제풀기가 아니라 세상을 보는 눈을 배우고 사회로 나오는 이 똘똘한 신참내기 민주시민들이 그 무엇보다도 두려운 겁니다. 정교조 한다고 이 선생님들이요, 돈 더 얹어서 받지 않습니다. 승진 잘 되지도 않고요. 오히려 애들 상담하고 교육 연구하고 하느라 몸 피곤하고요. 등골 빠지고요. 그러면서도 종북교사니 어쩌니 하면서 욕까지 듣고 해직의 위험까지도 감내하면서 이렇게 힘들게 싸워오고 계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부족하다고 더 희생하자 그런 말 하시는 분이세요. 정말 독한 분들이죠. 박근혜 정부와 전교조 정말 희대의 빅매치가 돌아왔습니다. 눈 한번 슬쩍 감고 조금만 돌아가면 그냥 편히 넘길 수도 있을 텐데요. 이 바보 같도록 우직한 우리 선생님들 요령도 없고 돌아갈 줄도 모릅니다. 아이들이 지켜보는데 그러면 안 된다고 하시네요. 이 눈물 나는 선생님들의 우직한 투쟁, 이분들에게 큰 빚을 진 우리가 어떻게 감히 지켜보고만 있겠습니까? 10월 21일 6명의 애국 독수리가 지키는 여기는 생방송 애국전선 시즌4 임시정부. 오빠들, 우리의 캡틴들이 벼랑 끝에 내몰렸는데 지금 잠이 와요? 책상 위에 올라가서 다 함께 외칠 때예요. 캡틴 오마이 캡틴.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정하나 멋있어? 아니, 한쪽 영화 배우 같아? 한쪽 눈이 없어지면 지금 더 잘하는 것 같아요. 눈이 초점이 안 맞으니까. 초점이 안 맞으니까.